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2차전지를 4가지 섹터로 구분해서 종목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4가지 섹터 이외에 전기차 관련 소부장 종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수급이나 성장이 좋은 종목이라도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제외하고 급등 중이거나 정고점 돌파 종목 또는 돌파 직전 종목들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 테슬라와 함께 질주하는 2차 전지주, 그래서요, 테슬라가 일본 토요타를 제치고 전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로 전기차 시대가 왔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재 유럽은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시장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강화하면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각국 정부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고, 최근 그린 뉴딜 등 코로나 이후 전기차 산업 강화를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지원으로 전기차 사업의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그 추세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세원을 먼저 보시면, 세원은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을 만드는 2차 부품 업체입니다. 공조장치가 뭐냐 하면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차의 온도나 습도 또는 공기 청정도를 쾌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한온시스템과 덴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전고점을 충분히 쉬었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이 있습니다. 오늘 1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에서는 단타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21선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세원의 주요 거래처인 한온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온시스템인데요.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반등은 나왔는데 여기 하늘색 이평선, 이게 1년선입니다. 1년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분홍색인 6개월선과 이 하늘색인 1년선이 하락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세원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평들을 좀 더 빨리 밀집 국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봉으로 상승을 한다면 상승 중에 여러 차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온시스템은 지켜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 있는데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가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이미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전고점도 뚫기 전에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 11선, 21선이 각을 세우고 상승하는 급등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급등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5일선에 대응하든가 11선에 대응하든가 아니면 조금 여유있게 21선에 대응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흐름들을 보면 상승 중에 조정 줄 때 21선에서 지지받았죠.
또 상승 중에 조정받을 때 21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상승 중에 조정을 받을 때 또 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좀 갭을 두고 상승하고 있는 이 61선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주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또는 21선 대응하시고요. 21선이 깨지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흥 SEC인데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1차 벤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 종목은 AFW로부터 2차 전지 부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캡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정고점에 오늘의 고점이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 바닥에서부터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 녹색 봉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바닥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입니다. 거의 6일째 쉬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승 중에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돌파보다는 한 번 더 쉬었다가 돌파가 나와야만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쉬는 자리를 기다리셨다가 이런 눌림목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 직전 종목이고요. 돌파를 한다면 쉬는 자리를 기다리셨다가 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흥 SEC에 부품을 납품하는 AFW도 보시면은요. AFW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급등 시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지금 여기 60일선에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정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고점인데 매물대는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시면 14,500원 정도 되고요. 이 14,500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단계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을 한다면 돌파가 바로 가능도 하지만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전에 신흥 SEC처럼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한 차례 더 쉬었다가 돌파 시도가 나와야 안정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W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 이 정고점을 어떻게 넘어서나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 정고점인 14,500원을 또 어떻게 넘어서는지 지켜본 후에 이 가격대를 충분히 강한 힘으로 돌파한다면 그때 관심 가지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가 정고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 하단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약하다면 이 정고점인 여기가 박스권의 상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지 아니면 이 박스를 돌파한 후에 이 큰 박스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AFW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만 깨지 않는다면 관심 포트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인데요. 대보마그네틱도 보시면 여기 산 하나, 여기 산 둘, 여기 지금 3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전에 만들었던 고점에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쉬면서 상승을 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정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조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고점은 못 넘기고 있죠. 그래서 이거 추세선을 한번 다시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패턴을
깃발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상단에 또 걸려서 또 조정이 들어오고 상승하고 조정 들어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꼭지점에서 상단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하단으로 빠지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상단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수차례 넘지 못했던 이 고점의 매물들을 소화하고 넘어가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이후에 상승 추세는 여기서 쉰 만큼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대보마그네틱은 2차전지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철이나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테크도 있는데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력 변환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래서 이 전고점에서 선을 그어 보시면 전고점에서 저항받고 충분히 소화한 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가까운 전고점을 본다면 이 전고점을 이 봉이 배치기로 넘어간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바닥에서 보면 쉬지 않고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쉬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비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급등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부품이 있습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장부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용 물펌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우부품은 전기차와 수소차 테마 모두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우부품도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들이고요. 이 전고점들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시면 상승하면서 쉬는 자리가 조금 나왔고요. 상승하면서 쉬는 자리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산을 하나, 둘, 셋, 거의 3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3산을 돌파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에너지 비축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 3산을 돌파하고 넘어가서 안착이 된다면 그때는 대부품도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니까 확실히 돌파 후에 지지받는 가격이 이 전고점 위에서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돌파 후에 다시 전고점 밑으로 흘러내려온다면 이때 돌파는 이 전고점의 매물을 확인하기 위한 돌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예측 자체가 의미는 없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자주 보시다 보면 이 차트가 돌파할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좀 더 쉬어갈 만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감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감은 숱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수익과 손실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 수익과 손실을 내기 위한 감을 키우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